그냥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선 요리 같은 게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스시 같은 거 좋아하는 것처럼 물론 육식을 좋아하지만 야끼니쿠 같은 거 뭐 물론 우리나라 음식이지만 일본 느낌의 그것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형성되는 과정 중에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일본 요리를 그래도 한 25년 넘게 했는데 역사 같은 것도 보면 일본에서 학교에서도 그 식문화 관련된 거를 1년 동안 교육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일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야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지네 나라 거라고 막 자꾸 우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공된 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대신 되게 중요한 것들만 좀 이론에다가 넣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중간고사에 나올 겁니다. 네. 혼자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공유할 거니까. 나만 알고 있다 이거는 아니야.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고 강의 목표 일본 육식 금지 역사의 이해 금지의 이제 금지하는 데는 종교, 정치, 농업적인 배경이 깔려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금지 기간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일본 생선 요리 발전을 이해하는 거. 일본의 지리적 특징은 그 전교시에서 수업을 했지만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 전교시 것도 어쨌든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는 봐주시면 되고. 요 쿠로시오 난류, 뭐 오야시오 한류.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로로 긴 나라예요. 그리고 이 길다의 범위가 제일 북으로는 러시아랑 붙어 있고 맨 밑으로는 대만 쪽까지 붙어 있어요. 다 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렇게 길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또 이런 해류의 영향도 요 쿠로시오는 뭐 몰라도 되지만 저 난류라는 거는 따뜻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만 쪽이나 그쪽에서 올라오는 게 난류겠죠? 맞습니다. 자, 오야시오 한류. 이름 저도 헷갈려요. 이거는 앞에 거는. 오야시오 한류. 한류는 차가운 한파주의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류라서 당연히 이건 러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두 해류가 충돌을 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류 쪽에 있는 물고기, 살균 쪽 물고기. 막 지들끼리 막 좋다고 만나겠죠 거기서. 근데 이제 차가운 쪽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풍부하다고 하고 그것들을 먹고 자라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큰 물고기들은 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요 해류가 만나면서 일본이 3대 어장, 세계에서 세 손가락을 뽑히는 나라가 그 어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연어 같은 거 업장에 써본 적 있어요? 업장에서 써본 적 없어요. 혹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줄 알아요? 고등어. 어느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 노르웨이. 네, 노르웨이가 수산업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이 세계 3대 어장에는 노르웨이도 들어가요. 일본 식문화의 특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쌀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 전 시간에 수업도 했지만은 국토의 70%가 산간지방이지만 나머지 곳에서는 쌀 농사를 또 많이 짓고 기후가 따뜻한
보시면은 이모작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쌀 중심의 그런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해산물, 뭐 이거는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아는 그런 내용이고, 또 발효식품, 네, 발효식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발달되어 있죠, 발효 쪽은.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극단적인 뚜렷함이라서 계절 요리의 특징들이 많이 요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식 금지했던 시작은 67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옛날이다. 네, 태무 천황 이 나라의 왕이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금지했던 것들이 뭐 소, 말, 개, 닭을 식용 금지를 시켰다. 이 부분에서 조금 특이하지 않아요? 돼지가 없다라는 거. 근데 돼지도 식용 금지예요. 예, 예. 그런데 요 개, 이거 신기하잖아요. 아닌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네. 근데 일본도 옛날에 개를 먹었나 보다. 네, 그런 거는 좀 신기했었어요. 네, 그리고 농업을 보호한다라는 거는 왜 이럴까요?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농업 보호. 얘네를 못 먹게 하면 얘네가 보호되는 상관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자, 3초 지나서 이 소랑 말은 옛날에 이게 농기구 같은 트랙터 같은 역할을 했던 아주 힘이 세고 끄는 뭐 태우고 다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농업 얘네들을 뭐 트랙터나 경운기 수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지 기간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1200년. 엄청나게 길죠. 조선이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조선이 2번 바뀌는 정도의 기간 동안 금지를 시켰어요. 아까 이야기들 플러스 가장 결정적인 거는 국가가 불교를 이제 종교로 삼으면서 불교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뭐 살생 금지하는 사상, 그리고 뭐 이런 동물 존중, 뭐 승려 식문화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불교의 영향인데, 한국 불교 문화와의 차이점. 한국의 불교는 승려의 살생과 육식은 금지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허용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뭐 고려 시대 이런 거 삼국 시대일 때 그랬겠죠? 그때는 뭐 신라라든지 뭐 고려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들은 뭐 살생을 금지시키고 육식을 못하게는 했지만은, 네. 앉으세요. 그렇지만은 일본은 일반 국민들까지 못 먹게 하진 않았었어요. 사이가 좋은 거로 들어요. 하지만 일본은 일반 국민들에게 육식을 금지시켰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이제 살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가장 최하급 계급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살이나 가공 같은 거를 그런 사람들 시켰잖아요. 네. 적응이 빠르신데. 일본도 그런 백정이랑 비슷한 하층 계급이 있어서 그 하층 계급을 에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농업사회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시골 가서 예, 예. 그쵸? 1200년 동안 못 먹게 했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끊으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건 못 끊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이게 뭐 잘못하면 깜빵 가니까 이름까지 바꿔가면서도 먹었던 적도 있다고 해요. 예. 뭐 그래서 은어를 써서 그거를 칭했다고 하는데 멧돼지의 원래 이름은 이노시시. 예. 이노시시인데 이거를 산고래라고 불리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래고기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슴은 시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미지라는 이름으로 뭐 일본에서는 모미지라는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리에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을 갈아서 고춧가루 같은 걸로 빨갛게 색깔을 들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일식 조리 기능사 같은 거 보면은 요 모미지 오롯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요리에도 이 모미지나 이름도 많이 쓰는데 이 사슴고기도 모미지라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 말은 우마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쿠라라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육식은 금지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양대 산맥이잖아요. 육식과 뭐 수산물이라는 게 이제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물 소비가 증가됐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콩으로 된 음식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콩으로 만든 것들은 뭐 두부,納豆, 또 미소 이런 것도 있고요. 어업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요 사진은 가마우지 뭐 2학년 학생 중에는 가마우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오리처럼도 보이고 그쵸? 예. 여기다가 줄을 묶어서 이 배에다가 불을 해서 이게 이쪽으로 오게 해서 얘네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면 걔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물고기를 뺏어가지고 그걸 어업을 했대요. 치사어업이죠. 네. 이거를 1300년 동안 거의 육식 금지가 1200년이었는데 그거나 뭐 비슷한 기간 동안 이 어업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하진 않았겠지만은 이런 어업도 있었다고 해요. 생선 요리가 우리나라도 회가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횟집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시미인 거 알죠? 네. 요거는 이제 스시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은 좀 더 그 왕이라든지 또 이렇게 접대를 뭐 일본의 역사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동권사회의 군주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지방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지방의 특징적인 요리들이 좀 더 화려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높은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잘 해야지. 근데 뭐 셰프로 치면은 급여도 올라가고 사회적인 직위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다양하게 발달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절 감각.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시소? 시소는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보면 어떤 계절이 생각나요? 요거? 여름? 네. 어떤 거를 보면서 여름이라고 생각하죠? 초록초록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게 뭘까요? 요거 노란 꽃이 피어있는 길쭉한 초록색 호박꽃? 호박일 수도 있지만 오이 오이 같기도 하죠. 네. 근데 요거 이파리도 뭘까요? 이거 오이 잎사귀? 오이 잎사귀 같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여름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아까 말했던 초록초록한 거. 그것도 그렇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시소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사시미 할 때 시소를 뒤에 이제 하얀색 이제 갱이라고 하는데 쯔마 요거를 뒤에다 깔아주면 여름에는 초록색을 좀 더 잘 보이게 놔줘요. 근데 겨울 되면 눈이 좀 오고 하얀색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계절적으로. 그럼 시소를 좀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하얀색 그 무쯔마가 잘 보이게 그렇게 담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계절감을 내주기 위해서. 생선 보존 기술, 건어물, 염장, 발효. 우리나라도 거의 같죠. 그 시기 때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거를 놔두고 먹어야 되거나 그리고 뭐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는 옛날부터 저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어요. 혹시 에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에도가 뭐죠? 시대 이름밖에 시대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지명으로 치면 어디였을까요? 서울? 같은 나라. 도쿄. 네. 도쿄가 에도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서울은 한양이었죠. 네. 에도 시대에 이제 원래는 간사이 쪽, 그 오사카나 교토, 뭐 나라 이쪽에서 수도가 많이 형성됐다가 이제 에도 막부 그러면서 에도 시대로 돌아가면서 도쿄로 이제 넘어갔죠. 도쿄가 지금 서울보다 지금 서울도 좀 많이 범위가 커지고 있기는 한데 인구가 비슷해요. 서울하고 도쿄의 인구가.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은 1000만이 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둘이 비슷하게 1000만으로 보면 도쿄는 땅 면적이 한 3배 정도 큽니다. 서울보다. 그러니까는 한국 서울이 좀 더 인구 밀집도가 더 높은 그래서 고층 건물이 많이 있죠. 일본은 주거 지역으로는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지는 않아요. 도시 형성에도 그렇게 되겠고 에도 시대 그 도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뉴가 요 스시예요. 스시는 오사카 쪽에서는 누른 초밥 같은 게 있어요. 오시즈시라든지 바테라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는 거 있어요? 틀에다가 넣어서 그 사각 그런 틀에다가 하죠. 그거를 이제 옷이라는 거는 누르다라는 거는 그래서 눌러서 만든 초밥 그거는 오시즈시라든지 아예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테라라고 해서 뭐 시메사바 같은 거 해서 위에다가 뭐 곤부 같은 거 이렇게 막 말아주는 그런 메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숙성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에도가 이제 교역을 시작하면서 이쪽이 항구 근처에 거기에서 에도마에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에도 이제 도쿄만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가지고 초밥을 이제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이제 플레임은 에도마의 니기리지시라고 하는데 에도마에는 그 도쿄만 이제 도쿄 바다 이거는 이제 도쿄 앞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에도마에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니기리 손으로 쥐는 스시 초밥이라는 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서 있는 에도마의 스시 옛날에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장마차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미역과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작은 그냥 길거리에서 스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개념이 약간 우리나라 김밥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디 가는 길에 뭐 차에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일하면서 빨리빨리 먹고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초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초밥은 오마카세 같은 데 먹어봤어요? 아직
그러면은 정말 한 요만한 사이즈? 점점 줄고 양을 많아요. 이 한 개의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이게 고급 버전으로 가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아요. 물고기 이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주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한 입에 삼킬 수가 없고 두 입, 세 입에 이렇게 베어 먹을 정도로 큰 사이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빨리 일하면서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가야 되니까 초밥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꽤 큰 사이즈였었고, 그리고 물물 교환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누른 초밥, 네, 이렇게 모양이고, 이건 뭐 은어나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뭐 새똥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니기리지시로 바뀌었어요. 육식이 금지되면서 이 생선 요리가 또 저렇게 발달된 것도 있지만은, 또 일본이 육식을 금지하면서 1200년이라는 동안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육식을 금지하면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메이지 천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일본 왕.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 끝낼 거예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거 끝내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어떻게 뭐 옷이 어때요? 좀 되게 근대화되어 있는 옷 같잖아요. 네, 되게 군대 제복 같은 걸 입고서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니까 좀 작죠. 네, 이게 뭐 육식 금지됐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메이지 유신 뭐 요 시기 때는 이제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하고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게 조그만데 쟤는 왜 이렇게 커? 보니까 얘네는 또 고기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문화도 그때 많이 들어왔지만은 또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동경하고 갑자기 확 많이 바꾸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 좀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근대화가 엄청 빨랐잖아요. 네. 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빨랐었고, 네. 뭐 그랬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육식 금지를 했던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됐다라는 거. 네. 우리나라는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은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 정도까지 배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서울 옛날 지도 보면은 더 막 그랬었고, 이렇게 서양 사람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육식을 이제 1200년 동안 못 먹게 하다가 이제 먹어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한 게 또 그 천황이 먹었대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니네도 먹어라. 그거의 목적은 이제 군사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있죠. 조총은 어느 나라한테 받았는 줄 알아요? 혹시? 아까 얘기했던 두 나라 중 하나인데.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하고 무역을 시작하면서 받았어요. 네. 근데 일본은 일단 그거 원래 옛날부터 전쟁을 좀 많이 이렇게 즐기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조총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도 보면 서양 배들이 막 들어와서 그랬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안 되는 거를 좀 빨리 파악한 것 같아요. 얘네랑 조금 뭐 했다가는 우리가 좀 잘 안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 것 같고, 또 야망이 있죠. 야욕이 있어서 대륙을 침탈하겠다라는 그런 야욕도 있었고, 그게 육식을 끝낸 원인은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격 강화. 혹시 지금 중사예요? 네. 그럼 잘하겠네. 체격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뭐 군사력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못 먹게 하다가 갑자기 니네 이제 먹어 고기를 막 장려를 하고 그 장려하는 방법 중에 뭐 요리책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줬대요. 고기 요리는 이런 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요리책도 만들어서 막 배급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어떻게 보면은 그쪽이 좀 더 그때는 신장이 컸는데 일부러 이주를 시켰다. 왜냐면 이제 좀 하프 이제 섞이게 해서 조금 키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키우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스키야키. 네, 스키야키 좋아하죠. 스키야키는 그 스키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스키는 한자어로는 철자가 들어가는데 엄청 복잡한 한자예요. 농기구인데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농기구처럼 좀 널찍하고 이게 움푹 파여 있는 쟁기라고 해야 되나? 나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런 걸 구워서 먹었다. 뭐 설탕이랑 뭐 청주, 미림, 뭐 간장 이런 거를 넣어서 그렇게 먹었고 이제 이런 요리들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튀김 요리도 포르투갈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이. 튀김은 기름을 쓰죠. 근데 맨 처음에 식물성 기름을 채취를 했던 게 참기름이었어요. 근데 참기름 하면은 참기름으로 튀김해 놓는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쓰고 타고 발라서. 일리 있는 말이에요.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잘못하면은 타고 쓰고 타니까 쓰고 그것도 맞고 그리고 뭔가 참기름은 지금 우리도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냥 일반 식용유에 비해서 비싼 편이죠. 그러니까는 일반 서민들은 못 먹었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그러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카놀라유였어요. 카놀라유 뭔지 알죠? 유채 씨로 뽑는 기름. 그 카놀라유가 참 나오면서 서민들도 이제 그때부터 튀김 요리를 즐겨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텐동이란 메뉴 알죠? 텐동도 그냥 좀 저렴한 거 말고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데들은 지금도 카놀라유하고 참기름을 섞어서 써요. 뭐 비율로 치면 참기름의 비율이 많이는 않죠.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호빠시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참깨의 향이 어떻죠? 고소함. 그 고소함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지금도 써줘요. 같이 섞어주고 일본에서 뭐 그런 이유들로 처음에는 튀김 요리를 잘 못 먹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카놀라유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서민들도 잘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때 이제 서양하고 교류를 하면서 돈가스 이거는 뭐 카츠레츠 같은 거 있잖아요. 경양식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카레라이스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육류가 요 메이지 시대 때부터 이제 육류 금지했던 거를 풀면서 지금 2020년도 자료이긴 한데 한 30kg 1인당 연간 소비하는 육류 양이 한 30kg 정도 된다고 해요. 일본이 많은 것 같아요. 적어요? 30kg면 우리는 한 2달, 3달이면 먹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역시 우리의 개념에서는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2배 정도 적어요. 네. 우리 먹는 양의 절반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한 5%? 35kg? 그 정도까지도 많이 늘어났어요. 현대 일본에서는 2010년도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고기가 점점 이제 해산물을 이렇게 역전해서 점점 격차를 벌이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아무래도 해산물 쪽은 뭔가 좀 더 기술력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고급진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육류가 싸요.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 생활할 때 정말 삼겹살을 좀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0,000원에 팔면 거기는 한 6,000~7,000원에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좋았었어요. 육식이 금지되면서 더 크게 세계적으로 된 거는 해산물이에요. 스시 쪽 여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죠. 지금 거의 외국에서도 정말 많이 고가로 팔리는 집들은 이런 스시집들이 많이 고가로 팔리고 정말 인기도 좋고, 그리고 저 일했던 일본에 이제 케이오프라자라는 호텔이 있는데, 프랑스의 어떤 셰프가 케이오프라자에 그 생선 다루는 걸 배우려고 반대로 유학을 왔어요. 프랑스도 세계 뭐 3대 요리 안에 들어가고, 나름 그 사람들이 되게 그 콧대가 셀 것 같은데, 일본의 생선 이게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배울 게 많아서 그 교환으로 와서 배우고 갔던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셰프 중에 모리모토라는 셰프인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 그리고 뭐 아시아권에서도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되게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쪽에 뭐 레스토랑도 하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셰프입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일단은 뭐 역사적 의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